대성당 바다에서 해안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2시간 반을 달려가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바로 코바동가입니다. 코바동가는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 주에 있는 마을인데요. 피코스 데 아우로파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속에 폭 들어앉은 마을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는데요. 분홍색 성당은 만화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풍경이 주위에 산에 딱 한가운데 이렇게 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경건한 마음이 들게끔 하네요. 1877년에서 1901년 사이에 건설된 산타마리아 라 레알 대성당은 하늘을 찌를 듯이 뾰족한 네오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코바동가 성모님의 기적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성모님이 스페인을 지켜줬다고 믿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곳은 정신적인 성지이기도 한데요. Pero además es un santuario al que acuden gente de muchos otros países, de Europa, etcétera. Pues es uno de los santuarios, podríamos decir, marianos, de más relevancia y de más significación histórica. En el año 1989, el Papa Juan Pablo II, hoy santo, vino como peregrino y realmente esa peregrinación del Papa de alguna manera dio de nuevo actualidad al santuario como uno de los puntos de los santuarios de referencia de las raíces cristianas de Europa. 711년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서고트 왕국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요. 서고트 왕국의 장군이었던 펠라요는 아스투리아스 왕국을 세우고 722년 이곳 코바동가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교도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 펠라요 장군의 동상도 있는데요. 이 아스투리아스 왕국, 지금의 스페인을 잇게 한 그 왕국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당시 펠라요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코바동가 동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군대와 대치 중이던 펠라요 장군은 코바동가 동굴에 감춰진 성모 마리아 조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펠라요 장군이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자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공격을 하려던 이슬람 군대는 진흙탕에 빠지고 결국 후퇴하게 되었다는데요. 펠라요 장군의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Bueno, la Virgen digamos que tiene un significado tanto religioso como un poco también histórico en cuanto a lo que era Covadonga en la reconquista, digamos, de Asturias o de España más bien, cuando la época, digamos, de la invasión musulmana, aunque bueno. 이곳이 코바동가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동굴 내부는 사진 촬영이 다 금지돼 있어서요. 그 방송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한국 교육방송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부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바동가 동굴에 대해 역사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 왜 이곳이 그동안 방송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당시 펠라요 장군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동굴의 모습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은 채 보존하고 있었는데요. 상상했던 것보다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현대적인 의자를 갖다 놓은 것 말고는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엄숙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낭떠러지에 위치해 있어서요. 한 발짝만 발을 내디뎌도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근데 이런 공간에 이런 성당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밖에서 보니 산 절벽에 있는 동굴이 정말 작았는데요.
지금처럼 계단이 없었던 당시에 저 위험천만한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오히려 간절함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이곳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올릴까요? Fue el origen de España como la conocemos hoy día. Entonces, para mí era un sitio muy especial venir a Covadonga. Igual que es muy especial ir a Compostela, bueno, hay sitios muy especiales.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 스페인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는 나라를 지켜준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이 작은 동굴이 없었다면 지금의 스페인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작지만 간절한 기도들이 모여서 거대한 기적을 만들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준 코바동가였습니다. 다음 여정을 위해 향한 곳은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라코루냐입니다. 코바동가에서 다시 서쪽으로 4시간 가까이 달리면 라코루냐에 도착합니다. 스페인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 라코루냐는 로마 시대부터 항구였다고 하는데요. 1세기에 지어진 로마 시대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풍경을 보기 위해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기후까지 온화해서 항구 주변에 예쁜 꽃들이 만발했는데요. 바라보는 것만으로 벌써 라코루냐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따뜻한 햇살하고 시원한 바람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1세기 후반 로마 시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지어진 등대가 아직까지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제가 오늘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라코루냐의 해안가 풍경을 완성하는 저 등대가 바로 헤라클레스 탑인데요. 57m의 암석 위에 서 있는 헤라클레스 탑 자체의 높이는 55m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세워졌음에도 현재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등대 중에 2번째로 높은 등대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박물관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등대인데요. 저는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되게 형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요. 그 외관도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에요. 헤라클레스 탑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헤라클레스가 머리 3개, 몸 3개인 거대 괴수 게리오네스와 격투를 벌여 쓰러뜨리고 현재 이 장소에 괴물의 머리를 묻어 탑을 지을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제 발밑에 괴물의 머리가 묻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오싹했습니다. 탑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요. 당시 탑은 등대의 역할보다는 방어적인 목적이 더 컸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26년 전까지만 해도 헤라클레스 탑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발굴된 덕분에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Esta excavación es del año 1992 y fue muy importante para conocer el proceso de construcción de la Torre de Hércules, para acercarnos a una datación del monumento que se sitúa, si bien todavía no hay una constancia específica, aproximadamente en algún momento entre Claudio y Vespasiano. 연구 결과 헤라클레스 탑은 유일한 고대 그리스 로마 양식의 등대이고 구조적인 완전성과 기능적인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고 합니다. 55m 높이의 헤라클레스 탑은 2번에 걸쳐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로마 시대에 34m의 탑으로 완성됐다가 18세기의 건축가 유스타키오 지아니니가 복원을 하면서 21m가 추가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Y a cada tanto una hilera para compensar las diferencias que puede haber entre los distintos elementos. 가까이서 보니 정말 벽돌들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탱해준 비밀이었네요. Y el opus caementicium, arriba de todo, que es, podemos traducirlo al día de hoy como un verdadero hormigón, unas piedras pequeñitas, mezcladas con una argamasa cuya constitución exacta por el momento desconocemos, pero allí está desde hace 2000 años. 회반죽 비율의 비밀까지 밝혀져 현대 건축의 획기적인 길을 열어주길 바라봅니다. 현대 건축도 한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거의 2000년 정도 전에 있던 그 로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는지 당시 사람들의 그 지혜를 엿본 것 같아서 참 놀랍습니다. 헤라클레스 탑 위로 올라가 봤는데요.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인들도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텐데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과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인류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페인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매력적인 휴양도시 엠포리아 브라바로 찾아갑니다. 이곳은 전 세계 스카이다이빙 마니아들이 찾는 명소라고 하는데요. 4,300m 상공에서 바라본 풍경은 어떨까요? 그 숨막히는 순간을 함께합니다. 스페인 북부의 작은 어촌 마을 쿠디에로에서 문어잡이에 도전합니다. 스페인 전통 문어 요리도 맛보고 파에야 만드는 법도 배워봤는데요. 이게 진짜 딱 스페인의 맛인 것 같아요. 하늘과 바다의 낙원, 스페인으로 짜릿하고 풍성한 여행을 떠납니다. Te imagino en la soledad, se me llena de ti y no es fácil poder decir lo que llego a sentir. Llevo tiempo buscándote en mi alma.